진짜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을 둘러싼 지표들의 변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안정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오고 있는 거 서프라이즈. 고용 시장이든 뭐 경제 성장이든 네. 뭐 대부분 다 좋습니다. 뭐 예전에는 차이가 뭐냐면 지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냥 유동성만 공급되고 페드가 뭐라고 거기다가 발언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10년물 국채라도 좀 쳐다보고 경제 성장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조금 차이입니다.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들 장기 국채 금리 그중에서 10년물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나라고 하는 위험들 그게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준 의원들도 그걸 설명하려고 했고 월스트리트에서도 이거 연결 안 된다, 연결된다 갑론을박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했던 부분 3월 31일 날 조 바이든이 발표를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의회를 거쳐서 상황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 그런데 국채 발행 없이 증세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증세 규모가 트럼프가 감세를 하기 전에 35%였는데 그것까지는 안 올리고 맥시멈 28%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 상승 없이 국채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했던 부분. 그리고 장이 쉬는 금요일 날이었죠. 미국 시장이 쉬는데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농장에서 고용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변동성이 큰 노동자들을 제외한 고용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는 식당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어떤 그 긍정적인 이벤트를 나타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이 미국 채권 시장에서 나타났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5년, 10년, 30년물 국채 금리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지난달 20일이죠. 거기에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하고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5년물 이하 그러니까 1년, 2년, 5년 요것들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10년물, 30년물은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폭이 단기 금리보다 작은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핵심적으로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갖고 장기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도 우리나라 못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공급이 많이 없었다. 공급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공급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금리가 차곡차곡 올라가니까 있는 대로 그냥 가서 사버리는 그래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흐름이다라는 거고 부동산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일입니다. 요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인데요. 요 부분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것들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런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메트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죠. 그러니까 장비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장비를 투자하게 되면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 그 장비를 갖다 쓰는 건데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 생산이라든가 제조업 경기 전망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3월 PMI 미국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비제조업 관련된 거는 조금 회복이 덜했는데 제조업 관련된 거는 1980년대 이후로 수십 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공장에 재고가 없고 유통사들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재고를 확보해야 고객들이 와서 물건 달라고 할 때 그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생산이라든가 재고라든가 하는 사이클에 있어서 계속 개선되는 흐름들이 보일 거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공장 가동률 상승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36%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연준을 자극하게 되고 연준이 거기서 금리 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장기 국채 금리를 눌러서 계속해서 눌러주고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산 증대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 정으로 작용을 할지 반대로 작용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개인 투자가 순매수 추이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개인 투자가들 거기는 이제 로빈후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개미들 동학개미하고 비슷한 건데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참고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관화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기관들은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잣대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식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개미들은 신산업이다, 하이테크다, 멀리 보고 가자, 우주든 뭐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주가만 뛰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베팅해 왔던 부분인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 쉬프트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0년물 국채하고 S&P 관련된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조금 오늘은 보여드릴 차트가 굉장히 많은데 네. S&P라고 하는 거는 퍼가 있습니다. 퍼에 역수를 하고 그거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빼주면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얼마나 균형을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2009년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는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퍼가 많이 올라갔던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투자에다 주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채권에다 투자하는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팔아서 채권으로 옮겨도 무방한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1.7에서 1.8을 넘어가는 순간 그런 쉬프트들이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상 최고치 근처에 가 있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 증시 중심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동안 쉬어가던 전차 중심으로 또 장세가 펼쳐졌잖아요.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네, 수출 데이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좋죠. 예. 네, 뭐 한국 투자할 때 그냥 수출 데이터만 보고 또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때는 네. OECD 선진국 지수 같은 것들 많이 봅니다. 선진국 경기 좋아지면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물건을 팔게 되고 그러면서 수출 데이터가 한두 달 있다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이고 자동차 같은 부분은 대응을 참 잘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한 부분이 상당히 좋고 기존 가닥이 있는 거죠. 연간 단위로 수천만 대를 천만 대를 수출을 하고 이렇게 제조업 설비를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나오고 있었던 어떤 파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좀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제조 일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4월 달로 넘어가면서 수출 데이터가 조금 부러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연말 혹은 1년까지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극복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온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단기적인 악재일 가능성이 있고 추세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까 보여드린 PMI 지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어쨌든 간에 자동차, 반도체, 정유, 올드 이코노미죠. 우리가 봤을 때 그쪽에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수주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우리 영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지어라, 세금도 감면해주고 우리 영내에서 생산 안 하게 되면 거기다 페널티를 가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 생산 체계의 효율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국 사람들이 잘 만드니까 그걸 가지고 오고 설계도는 미국 사람이 잘 그리니까 거기서 그려서 설계도 넘겨와서 반도체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면 되는 건데 미국이 중국하고 분쟁하고 또 팬데믹 터지고 하니까 이거 글로벌 밸류체인만 믿을 건 아니고 그게 셧다운이 되게 되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비싸더라도 우리 영토 내에서 그냥 생산 공장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여기 와서 공장 지어라. 안 그러면 조금 좋지 않을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장비주들도 좋고 다 좋으니까 미국에서 신규 투자도 한다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수혜를 받겠지라고 하겠지만 네. 한국, 유럽, 미국 이런 데서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유럽, 영국 이런 쪽에서 우리 자국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정부가 지금 뒷바람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로 공장을 지어놓기 때문에 캐파가 오버 캐파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물건값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섹터는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에 대한 강도가 강화가 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혹은 한국산 주식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의 어떤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것이 그동안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SOC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책 발표를 네. 앞두고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올랐었잖아요. 네. 하지만 또 발표가 일어난 이후에는 4월 1일과 2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이들 관련된 종목은 지금이라도 뭐 차익 실현을 해놓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안 팔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 저는 안 팔았는데,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자기 재임 기간 동안 8년 동안 네. 계속해서 굴착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50배 이상 큰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미국의 굴삭 겹체는 이미 뭐 1년, 2년 전부터 2배, 3배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부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구 제일 많고 오래된 건물들이 제일 많은데 규제로 틀어 막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혹은 내년 대선을 맞이했던 전국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거냐라고 하는 거 어쨌든 간에 무슨 정책과 무슨 내용들이 나오든 어떤 이념들이 나오든 국민들이 집값 비싸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입장에서는 정권을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정부를 바꿔버리든가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핵심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볼 때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보니까 10년물 국채하고의 관계가 좀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10년물 국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인프라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1.77% 올라갔던 부분이 1.6%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금요일 날 1.7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식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지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상식적으로 그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느꼈던 건 PMI 지수 이렇게 튀어오르면 나중에 2, 3개월 있으면 물가는 또 오르고 네. 그거에 뭐 쿠션을 맞으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인프라 관련된 주식을 접기보다는 금융주와 인프라 관련된 주식은 빠지면 바닥에다 대놓고 사시는 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삼목에스폼, 하치 같은 거는 국내 쪽,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DY파워, 두산팝켓,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분할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분할하고 합병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사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금호석유라든가 한화 시스템 같은 것도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상승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칭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는 새롭게 어떤 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설계,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관련된 기업인데요. 한미글로벌, 뭐 한국종합기술, 도화 엔지니어링 이거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바스켓으로 좀 담으면서 한 1, 2년 보시면 될 것 같다.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회사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시가총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여기서 두세 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괜찮을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 뭐 YN텍부터 인선 ENT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서울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시작하면서 건설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